애기가들의 소확행, 재미있고 유익한 기보 정주행. 명곡 리플레이. 안녕하세요. 명곡 리플레이 진행을 맡은 김규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해설도 유병용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명곡 리플레이는 AI 참고도를 활용한 포인트 해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대국의 포인트를 짚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KB국민은행 한중바둑리그 챔피언십 1차전 4국 미이팅 선수와 최찬원 선수의 대국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대국 소개에 앞서 명곡 헤드라인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중 바둑리그 최고의 팀을 가립니다. 2019 KB국민은행 한중 바둑리그 챔피언스컵. 포스코 켄텍의 최철환이냐 장수 화태증권의 미위팅이냐가 가려집니다. 네, 시종일관 날개짓 같은 가벼운 행마로 상대를 괴롭힌 최찬원 선수. 전투의 고수답게 독사다운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갑조리그 MVP 출신 미이팅 선수한테 멋진 한판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성동격서의 38수인데요. 되게 활발한 진행을 위한 회심의 한 수입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상대의 응수타진에 대응하는 두 번째 성동격서 86수인데요. 복잡한 수상전에서 정확한 팩강 계산과 수읽기로 단숨에 100의 우세로 성립했습니다. 자, 오늘 대국의 마지막 포인트는 148수입니다. 상대의 마지막 승부수에 비수를 꽂은 세 번째 성동격서인데요. 미이팅 선수의 승부수를 무산시킨 최철환 선수의 절묘한 타겟 실력을 감상해 보시죠. 자, 미이팅 선수와 최철환 선수가 만났습니다. 각 팀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죠. 네, 최철환 선수 하면 바둑리그의 사나이로 불릴 만큼 특히 바둑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요. 미이팅 선수는 지금 중국 랭킹 1, 2위를 다투는 커지 선수와 1, 2위를 다투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MVP도 수상했고 강력한 선수입니다. 자, 그럼 최철환 선수와 미이팅 선수의 대국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2019) KB국민은행 한중바둑리그 챔피언스컵 1차전 4국입니다. 최철환 선수와 미이팅 선수의 대국이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에 초읽기 40초 5회로 진행이 됩니다. 자, 경기 진행 방식은 한국 KB바둑리그와 동일합니다. 1국 장고대국이고요. 2국부터 5국까지는 속기로 진행됩니다. 네, 1회 대회 때는 한국의 정관장 황진한 팀이 중국의 중심 베이징 팀한테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자, 포스코 켄텍 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 만큼 1장, 2장, 3장 모두 구멍이 없다고 할까요? 네, 그렇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최나변이라고 하면서 최나변 삼각편대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개막전부터 5연승인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좀 사기팀이었죠. 일지명급을 3명 구해했다. 이것은 너무 사기 아닙니까? 네. 또 4지명과 5지명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다만 이원영 선수가 군입대를 하면서 이번 한중 챔피언스컵은 김현찬 선수가 네. 대신 출전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김한찬 선수도 상당히 강한 선수예요. 그래서 바둑리그급 선수였고 충분히 이원영 선수의 공백을 메꿔주리라 생각됩니다. 역시 오늘 대국도 3-3 진행이 나왔고요.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죠. 네, 지금 실전에는 이것을 되게 늘어서 받았지만 이것을 젖혀서 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진행이 예전에는 좋지 못하다고 평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요즘엔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되나 봐요. 요새는 귀의 실리를 좀 많이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하점에서 삼성을 판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귀의 실리를 좀 뺏고 시작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반대로 백이 이렇게 차지하겠다는 네, 발상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이 날일자로 둔 수로 그러니까 늘어둔 수로 날일자 이렇게 가는 수도 네,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날일자를 씌워간다면 갑자기 진행이 좀 복잡해지죠. 네, 흙이 치받아 준다면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흙이 치받지 않고 이것을 그냥 붙여간다면은 조금은 복잡한 진행이 나옵니다. 자, 이거 젖혀가게 되고요. 네. 이 진행 볼 때마다 헷갈려요. 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자, 우선 가장 간단한 변화부터 보여주시죠. 네, 가장 간단한 변화를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흙은 귀의 실리를 차지하였고요. 백은 중앙 흑도로 공격을 하면서 좌변과 하변 일대의 세력을 구축하는 이런 바둑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또 많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포석이고요. 네. 자, 백이 날일자를 씌워가고 흙이 붙여간다면 좀 복잡한 진행이 되는데 추철한 선수의 선택은 그냥 가만히 느는 수였습니다. 네, 최찬환 선수는 좀 더 간명하게 판을 꾸려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니까 백이 날일자를 씌워가고 흙이 치받고 젖혀간 모양과 교환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교환은 누가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은 좀 다른 형태인데 자, 이쪽 교환과 이쪽 교환이 돼 있다고 한다면요. 네. 백이 이곳을 젖혔을 때 다음 후속 수단으로 백이 젖히고 그냥 끊는 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먹게 되면은 이렇게 있고요. 이 진행도 정말 많이 나오죠. 네, 최근에 많이 나오는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이런 진행이 또 있고 축이 좋다면 그냥 젖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젖히고 축이라면 흙 한 점의 축인가요? 네, 이 한 점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단수치는 축을 말하는 거고요. 이 축이 좋다면 백도 이것도 굉장히 유력한 정석이거든요. 네.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이것을 붙인다면은 되게 지금 이것을 붙인다면요. 네. 흙이 이것을 치받아주지 않고 지금은 이것을 젖혀갑니다. 다르게 응수를 하는군요. 아까랑 비슷한 형태를 만들고 싶어서 이것을 젖힌다면요. 지금은 단수를 치지 않고요. 그냥 이것을 호구 쳐서 받게 되면 약간은 백이 좀 둘 것이 없는 자세가 되거든요. 흙의 자세가 좋다 이렇게 내려서 사실 아까 날일자 두고 치받고 젖힌 형태를 좀 더 백이 선호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교환이 백 쪽으로 조금 더 이득이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최철원 선수 이렇게까지 진행을 한 뒤 손을 돌렸고요. 자, 미위팅 선수 어떤 기풍인가요? 네, 미이팅 선수는 굉장히 전투적인 기풍이에요. 물론 최철한 선수도 전투적인 기풍으로 유명하지만 미이팅 선수가 좀 더 치열한 전투적인 기풍 같아요. 네. 최찬원 선수는 좀 두텁게 판을 짜면서 상대가 이렇게 전투를 걸어올 때 싸우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미이팅 선수는 그냥 싸워요. 네. 먼저 싸움을 걸어가는군요. 그냥 싸움을 좋아하는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전투형 기사들이 만났으니까 이번 대국 정말 재밌겠네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박하민 선수와 나연 선수의 바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바둑은 좀 실리적인 바둑이었다면은 오늘 바둑은 시청자분도 굉장히 재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최철원 선수가 걸쳐가고 협공하자 뒤로 다시 물러섰어요. 예전에는 뭐 한 칸을 뛴다거나 3-3을 들어간다거나 진행을 많이 시켰었는데 네. 이 진행은 어떤 건가요? 자, 백이 이곳을 그냥 둔 이유는요. 네. 사실 그냥 이것을 띄고요. 받을 때 덮어가는 진행도 많이 뒀었습니다. 가장 많이 뒀던 바둑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진행은
실리를 차지했을 때 백이 계속해서 막아가서 백의 두텀은 확보할 수 있지만 조금 실리적으로 손해를 본다. 내가 두텀은 있지만 집이 너무 좀 부족하다. 약간 이런 견해가 많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뛰어서 씌워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벌려서 이쪽에 하변 쪽의 모양의 일대를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두는 진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백이 그냥 벌려간 것보다는 걸쳐져 있는 교환이 이득이라는 뜻이네요. 네, 그냥 벌려간다면 흑도 이렇게까지 멀리 안 오고요. 네, 그냥 날일자 정도로 단단하게 네, 다가오겠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된 형태에서 백이 나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수를 노리면서 판을 진행을 시킨다면 충분히 백이 들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띄었어요. 네, 정황적으로 한 칸 뛴 수가 사실 많이 나오는 수는 아니거든요. 네, 최철환 선수의 기풍을 알 수 있는 한 수예요.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역시 귀에 붙임. 네. 네, 귀에 붙여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는 또 이 진행이 너무 당연해진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안 두면 이상할 정도라고 느낄 정도로 이게 정석화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최철환 선수의 한 칸 띄움은 최근에는 좀 본 적이 없는 그런 좀 최철환 선수만의 기풍이 담긴 그런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앙 쪽으로 한 칸 띈 수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집보다는 두텀과 중앙 지형적인 수를 품고 있습니다. 자, 중앙으로 한 칸 뛰어가자 흑이 우아기 쪽 제압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흑이 우아기 쪽에 지금 제압해둔 수는 굉장히 큰 자리고요. 백도 저기 우상기 쪽 한 칸을 띄었을 부터 이 어깨를 짚기 위해서 두지 않았나 예상해 봅니다. 굉장히 중앙지향적인 바둑을 구사하네요. 최찬원 선수의 한번 딱 두텀에 바탕한 힘 바둑에 물리면은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네. 지금 최찬원 선수는 중앙 쪽에다가 두텀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싸움을 피하지 않는 미히팅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초반부터 어떤 진행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선수로 교환할 수 있는 자리고요. 다음 백은 상변 쪽을 좀 키워가는 걸까요? 네, 상변 쪽으로 백 모양을 키워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흑이 받아두었고요. 상변 쪽 키워간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벌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일감으로는 이 정도 눈목자 정도 두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형태에서는 눈목자보다 원래는 보통 날일자를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좀 날일자 형태를 더 많이 두는데 지금 눈목자로 가는 이유가 날일자로 갔을 때는 그러니까 흑한테 어깨 지풍으로 당하는 게 약간 좀 좋은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 귀의 실리보다 변 쪽으로 좀 나이가 집을 짓고 싶다 할 때는 날일자보다는 눈목자로 두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목자가 가장 떠오르는 수이고요. 최철환 선수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귀 쪽으로 향했네요. 오히려 갑자기 또 실리로 달리네요. 저는 사실 상변쪽 모양을 키워갈 줄 알았거든요. 네. 네. 날일자 이게 집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흑이 지금 반대로 지금은 두텁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날일자로까지 지켜올 수 있거든요. 선수로 큰 집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최철환 선수의 생각은 내가 위에선 눌러놨으니 이제 내가 근거를 내가 뺐으면은 이 흙 형태가 눌려서 좋지 않다. 아,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자리 흙이 먼저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초반에 한 칸 뛰고 어깨 짚어가는 자리가 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미이팅 선수도 힘이 원체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너무 일관적으로 세력만 쌓아놓고 한다는 것은 미이팅 선수가 들어왔을 때 또 쉽게 아, 살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철환 선수는 물론 두텀을 중요시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집중력도 맞춰놔야지 네, 자기가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흙의 선택이겠는데요. 지금은 한 칸 뛰는 수가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한 칸을 띄워야겠죠.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삼삼 파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삼삼을 파게 되면요. 이런 진행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흙이 약간 전체적으로 좌하계 쪽 좀 눌린 형태가 돼요. 어, 네. 그리고 백이 지금 여기 우상계 쪽에 한 칸 띄워놓은 자세와 좌변 쪽에 좌상계 쪽에 백 세랑이 약간 이상적인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흙은 이렇게 삼삼파는 형태는 지금은 좋지 않은 네, 정석으로 보여집니다. 흙이 한 칸 뛰어서 그렇다면 백의 세력을 좀 누를 수 있는 수를 선택해야겠네요. 초반부터 우하기와 좌하기, 흙이 집을 많이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상변에서는 이제 좀 중앙 쪽의 견제를 네,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젖혀갔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런 젖히는 수가 사실 인공지능이 나오고 가장 많이 바뀐 수예요. 이거 흙이 받아주면은 네. 이것을 받아주면요. 나중에 백이 막 이런 자리로 왔을 때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받아가지고 이 자리 치받아서 넘어갈 수 있다. 집으로 좀 득을 볼 수 있다. 이래서 웬만하면 교환을 아껴둬라. 이런 예, 그 진행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아낌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지금 뭐 축이 관계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축관계에 있는 건 형태는 아닌데 나중에는 이게 흙이 우변 쪽을 아. 중시해서 늘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교환 자체로 우변 쪽에는 이제 흙이 좀 집 짓는데 많은 견제가 되거든요. 아. 언제든지 단수가 선수로 듣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리 해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면 쪽으로 다시 손을 향해야 할 텐데 일감이 어딘가요? 사실 저의 일감은 그냥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어떤가 싶었었는데요. 일단 조금 그래도 밀리는 게 좀 기분이 나쁘긴 나쁘죠. 네, 크게 백에 좀 더 큰 집은 지을 수 있지만 흙한테 좀 이렇게 밀리는 게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최철원 선수는 실전에 한 칸을 띄웠거든요. 아, 네. 눌리는 게 좀 신경이 쓰였나 보군요. 네. 여기서 인공지능 참고들 한번 봐볼까요? 아, 네네.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어떤 참고도를 그리고 있을까요? 인공지능의 참고들을 제가 다 놓아봐드리면요. 일단 아낌없이 쳤네요. 역시 인공지능 아끼지 않습니다. 아. 네, 아끼지 않고 쳐버리고요. 제가 맞췄네요. 아, 그 이걸- 자리인가요? 네, 역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늘어두고요. 이거는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켰네요. 인공지능은. 네. 좀 무난한 진행이네요. 네. 근데 이 그림도 그렇고 실전도 그렇고 사실 별로 그렇게 초반에 큰 차이가 네,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쪽으로 한 칸으로 좀 더 단단하게 지켜두었고요. 최철원 선수 생각은 이렇게 한 칸으로 단단하게 두어가는 것이 단단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한 점을 차단할 때는 좀 더 강력하거든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더 단단하게 지켜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최철원 선수와 미이팅 선수의 상대 전적을 보니까 초반에는 최철원 선수가 많이 이기다가 다시 미이팅 선수가 이기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엔 또 최철원 선수가 승리를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균형이 맞아가고 있는데 미이팅 선수 눈에 띄는 성적이라면 역시 몽백카페 우승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네, 몽백카페 세계대회 선수권에서 우승도 차지했고요. 최근에 커제 구단이 지금 중국에서 가장 세계 랭킹 1위도 차지하고 네. 있고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커제 선수의 중국 랭킹 1위를 38개월 연속에 1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1위를 1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사람이 또 미이팅 선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워낙 무게감이 느껴지는 선수라서 나이가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96년생이더라고요. 대단한 선수죠. 어린 나이에 정말 대단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몽백카페 우승할 때가 2013년도였거든요. 네, 그럼 그때 몇 살이었나요? 지금으로 6년 전이니까 18살이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기록을 네. 가지고 있네요. 네. 지금 미이팅 선수 나와서 끊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지금 좌상 쪽에 흙 모양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싸움을 걸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네, 지금 미이팅 선수는 우변 쪽에 싸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변의 흑돌과 이쪽 예를 들어서 흑이 이런 식으로 백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요. 전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변의 흑돌과 연관을 지어서 싸우겠다 하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자, 최철환 선수 응수를 해주지 않고 날일자로 두어 갔습니다. 이대국의 첫 번째 포인트가 등장을 했는데요. 와, 저 이수를 보고 약간은 놀랐어요. 왜냐면은 싸움을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네. 또 전 최철환 선수의 성향상 당연히 인파이터로 붙겠다. 이제 전투가 진짜 시작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다음 진행들을 좀 봐보면요. 약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우선 두 점이 좀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네, 일단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은 두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일단 이곳을 한 칸을 띄게 되는 것은 알기 쉽게 이렇게 네, 잡혔는데요. 축으로 잡히게 되죠. 네. 이 진행은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띄워도요. 이곳을 나와서 끊게 되면요. 이것도 세 점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막아간다고 하면은 안에서 두 집이 날 수 있는 형태가 안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흙이 늘어간다면 102점은 잡혔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곳을 늘어가면은 두 점을 죽여야 되는데 사실 돌을 버린다는 발상을 하는 게 이게 말이 쉽지 행동을 옮기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근데 최철환 선수는 이 두 점을 버려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한 후에 이 상변 쪽이나 아니면 좌하계 쪽에도 다른 맥점이 있거든요. 구사를 한다면 충분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상변에 이 날일자를 두는 32수 있지 않습니까? 네. 포인트로 짚은 이 수가 상변에 이 100도 사실 약간 좀 알토란 같이 집을 냈어요. 그러면서 집으로도 큰 자리군요. 이 수가 오면으로서 또 흑돌이 좀 비가 좀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웅크린 듯한 이 수는 독사가 독을 품는 그런 느낌의 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전 진행을 한번 볼까요? 네, 역시 말씀해주신 자리로 늘어갔고요. 네, 그래프가 살짝 100 쪽으로 올라갔죠. 그만큼 백이 흑의 응수를 받지 않고 위에 상변자를 이툰 이 수가 그만큼 좋았다라고 인공지능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이었네요. 네. 자, 이제 잡힌 두 점을 좀 활용을 해야겠죠. 사실 대국이 있기 전까지 미이팅 선수는 최근 중국 리그에서도 MVP를 차지했고요. 최철환 선수는 올해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최철환 선수가
바둑리그 통산 151승 77패 66%의 승리를 거뒀었는데 바둑리그에서도 50%의 성적밖에 못 거뒀고요. 2018년에요. 네네. 그리고 중국 리그에서도 10년 동안 지금 참가해서 65%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올해는 25%밖에 성적을 거뒀어요. 네. 정말 저조한 성적이네요. 네, 굉장히 원래 최철원 선수의 명성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성적을 거두었거든요. 근데 오늘 초반 대구 컨디션을 봐서는 최철원 선수가 컨디션이 꽤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흙도 잡지 않고 밀어가면서 응수를 했는데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두 점을 잡는 것은 이게 백이 살려나오지 않고요. 그냥 이 자체로 백한테 활용당할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서 마늘모 또는 한 칸 또는 민운수 이런 식으로 백에게 선택권을 준다 해서 미팅 선수도 잡지 않고 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압을 하네요. 저수도 맥점이죠. 네. 지금 이으면 큰일 납니다. 이으면은 살리고 싶다고 이으면은 끊겨서 잡혀요. 이렇게 이으면 전체가 잡히는 거죠. 좌하 쪽을 선택했네요. 저는 상변 쪽에 좀 공격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자, 좌하기 쪽 어떤 맥점이 숨어 있을까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나래일자에서 치받고 젖힌 모양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형태와 약간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이제 실전에 나오는데요. 붙여가는군요. 네, 이 장면에서 흙이 지금 이것을 끊는다면은 자, 아까 전에 나래일자에서 젖히고 끊는 모양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흙은 이 상태에서 실전 진행에 나오지만 그냥 끊는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교환을 하지 않는 거군요. 네. 지금 이것을 막는다면 지금 이제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요. 네, 이것을 끊고 치고 있는다든지 한다면은 이 교환으로 인해서 끝낸 수가 바로 성립을 안 하거든요. 네. 물론 패로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바로 단패도 아니라서 백도 다른 형태가 되는데 이 진행이라면은 백이 원래 이쪽 좌변 쪽을 건설하고 싶었던 모양에서 지금 그게 벗어나게 되죠. 계획에 실패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끊었을 때 백도 다른 응수를 생각해야겠네요. 네, 끊었을 때 백도 그냥 있는 수를 아마 들 거고요. 이어둔다면 바꿔치기 형태가 되는 건가요? 네, 이어두면은 이제 흙도 백이 이기서 단수를 못 쳤기 때문에 이 자리는 흙도 늘어두겠죠. 네, 백이 있고 들고요. 좌변 쪽이 더 중요하다 하면은 이쪽으로 둘 수도 있고요. 이쪽을 두면 흙은 이쪽으로 나옵니다. 네. 네,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요. 아니면은 좌변 쪽보다는 하변 쪽을 일단 막아두고 싶다 하면은 실전과 같이 이렇게만 띄어서 막아두는 수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양도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흙이 끊었을 때 백이 받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바꿔치기가 일어난다는 모양이고요. 네. 자, 상변은 계속해서 손을 돌리고 있네요. 먼저 공격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세차라 선수의 생각은 이게 지금 아직 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박 나와라. 그러면 나는 이 돌은 공격 못하지만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좌변의 집을 짓겠다. 이런 의사로 표시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메이틴 선수는 이런 식으로 큰 집을 상대에게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기사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들어가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메이틴 선수도 아마 이렇게 순순하게 집을 지어주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1화 때 박하민 선수와 나연 선수하고는 정말 비교되는 진행이네요. 계속해서 뭔가 전투가 이루어지려고 하죠. 아마 조만간 큰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지금 들어갔거든요. 흙이 10분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집 안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곤마를 2개를 만들어서 자기는 싸움에 자신이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고요. 자, 백도 어떻게 공격하는 편이 좋을까요? 백도 일단 일감으로는 이쪽을 갈라서요. 네. 흙이 이것은 받아야 되고 이쪽을 갈라 나오면서 상변 쪽 흑돌과 좌변 쪽 흑돌을 갈라두고 싶은 형태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흙이 뭐 이쪽으로 이렇게 안형을 잡는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인공지능은 어떤 참고들을 보여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어떤 참고도를 그리고 있죠? 네, 인공지능은 일단은 네, 이것은 봤고요. 나오라고 하고 있네요. 나오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백은 흙은 달리고요. 네. 굉장히 멋진 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곳을 붙여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 이건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확실히 행마가 정말 독특한 행마가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두고 이것을 넣은 다음에요. 이것을 붙여가고 또 이런 반발의 형태를 그려주는데 이거는 보고도 이렇게 둘 수 있을지가 네. 모를 정도 너무 어려운 변화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좌변 쪽 흑돌과 상반 쪽 흑돌이 연결이 되면은 그건 백도 불만이기 때문에 네, 백도 최대한 이 둘이 연결되지 않게끔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흙이 찔러놓는 교환은 살기 전에 해두는 건데 교환을 해두는 편이 이득인 건가요? 네, 교환의 의미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냥 가는 길에 해둔 교환으로 보여지고요. 자, 역시 인공지능도 그렇고 유병용 해설위원은 마찬가지로 갈라서 나오는 편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싸움을 좋아하긴 하는데 복잡한 전투가 나오면 이렇게 수익이 안 돼가지고요. 네, 일단은 그냥 길대로 갈라두기만 하거든요. 네, 저는 싸우면 지고요. 그런데 최철환 선수의 선택은 다가서는 거네요? 최철환 선수의 생각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흙이 이것을 뛰어나오는 것은 같이 갈라가면 되고요. 반대로 이것을 갈라가도 뭐 이것을 나와 끊는다던가 이렇게 나와 끊는 이쪽으로 건너 붙여서 좀 축이 좋거든요. 지금 축이 축은 좋지 않네요. 네, 잡히는 거죠? 축이 좋지 않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빵 때림을 주고 빵 때림을 주고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이것을 그냥 나와서 끊어서 싸움을 했을 때 어차피 이 돌은 두 돌은 끊겨져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결이 힘든 돌이니까 안형을 없애겠다는 뜻이고요. 네, 결코 집을 지으려고 좌변을 둔 수는 아니고요. 지금 최철환 선수의 생각은 지금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수입니다. 자, 흙도 붙여간 것은 우선 날일자로 쉬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요. 네, 이젠 흙도 씌어가겠죠. 단순하게 느는 형태는 이것을 나왔을 때 근거가 없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양곤마루 몰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끊을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이 보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끊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축이 백이 좋다면은 이렇게 끊는 게 가장 강력해 보이고요. 축이 안 되면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만 나와 끊어도 사실 흙이 좀 곤란해 보여요. 하지만 지금 우아 쪽에 단수가 선수된다고 해도 축으로 잡히는 형태인 거죠. 네, 사실 저는 사실 축이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축이네요, 이게. 네, 지금 이렇게 돼도 네, 쭉 나오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셔서 축이 되는 형태라 이렇게 붙이게 된다면은 백은 빵 때림을 주고 상변 쪽을 뚫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흙도 단수로 잡기 전에 먼저 위에 약점을 보강하는 건 어떨까요? 단수를 잡기 전에요. 네. 아, 백 한 점을 잡기 전에 단수 교환을 미리 해두는 것이요. 이곳 단수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도 둘 수 있습니다. 충분히 둘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축이기 때문에 나가진 못하고요. 백도 이것을 뚫겠죠. 이렇게 됐을 때 상변 쪽에 빵 때림은 허용했지만 좌변 쪽 집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흙으로 이렇게 이런 진행을 선택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백이 부처간수로 먼저 밀어간다거나 했던 건 어떨까요? 부처간수로요. 네. 날일자 되어 있는 왼쪽으로 밀어간다면 그때는 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이수로 이쪽 네. 네, 이 교환을 먼저 한다고 해놓는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런 교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흙은 단수를 교환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잡아야 할까요? 실전에는 그냥 잡는 수를 선택했네요. 네, 미이팅 선수는 그냥 잡았네요. 아, 인공지능은 빵 때리는 주지 말고 그냥 나와서 끊어라. 네, 그렇게 참고도를 그리고 있네요. 네, 역시 빵 때림은 두껍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그냥 나와서 끊고 이렇게 늘어서 싸우는 게 좀 좋다. 이 모양이 좀 더 배격이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수를 쳤더니 그곳으로 뚫고 나오겠다는 뜻인 거죠? 네, 빵 때림은 주지만 상변을 뚫어서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변 쪽 흙돌들도 제법 탄력이 있어 보이는데 공격이 잘 될까요? 네, 일단은 좌변 쪽 흙말과 상변 쪽 돌이 연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흙도 돌에 탄력이 많아서 네, 죽을 돌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네요. 흙이 우선 왼쪽으로 늘어서 들여다보고 3-3 쪽 약점을 노리는 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둬서 3-3 치는 변화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변화도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이 네, 뚫려줘야 또 뚫려주고요. 전체를 잡으러 오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또 뭐 이줄 끊어간다든가 하면은 이쪽에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도 떨리거든요. 왜냐면 네. 이쪽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연결이 확실치 않고요. 네. 그리고 수순을 바꿔서 이쪽을 먼저 간다면요. 네. 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네. 이건 일로도 이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일로 이번엔 또 변신이 가능하군요. 네, 이렇게 되어도 귀에 실리는 칠리대로 뺏기고 상변은 아직 끊겨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흙이 꽤 시달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반대쪽을 밀어갔네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이곳을 늘어간다면요. 이 교환을 하고요. 네. 지금은 이것을 아마 먼저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아까 김큐리 캐스트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요. 지금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죠?
지금 찾고 있었어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아까 전에는 만일모로 나오는 형태로 둘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먼저 공격을 당하거든요. 들여다보는 자리가 먼저 선수가 네. 된 거죠. 이쪽은 가볍게 지금 둘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아니면 흙이 먼저 찌르고 3-3을 들어가는 건 좀 악수인가요? 찌르고 3-3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둘 수 있지 않았나. 귀의 실리가 제법 크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신 것 저요? 같아요. 우선 흙이 밀어갔으니까 백이 받아준다면 그런 수단들이 남아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그런 맛을 없애버리네요. 혹시 그런 수가 신경이 쓰여서 최철환 선수도 중앙 쪽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것을 이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앙 쪽 봉쇄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이음 교환으로 인해서 흙이 일단 막는 것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에 맛도 지키면서 어차피 중앙 쪽 봉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최철환 선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호고 치기 전에 들여다본 수는 득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호고 치고 나중에 들여다보면 백이 이것을 잊지 않고 들여다보고 막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웨이팅 선수도 교묘하게 미리 해놓고 들여다본 것 같고요. 호고 치게 된 거.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네요. 네. 자, 백도 계속해서 젖혀서 나오겠죠? 네, 그것은 나와야 합니다. 자, 이 싸움 누가 유리한 싸움인가요?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냥 느낌상으로는 그래도 백이 안 나쁠 것 같아요. 네, 우변 쪽에서 계속 선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백이 약한 말은 딱히 안 보이거든요. 흙이 지금 그 양곳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또 이 싸움은 최철원 선수가 불리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불리하지 않다 네네. 정도라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도 약간 그런 정도 같아요. 네. 백이 살짝 우세하다? 네. 한 55대 45 이 정도로 보고 있네요. 자, 이후 참고도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한번 인공지능 참고도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자, 우선은 흙이 귀 쪽으로 선수견을 했고요. 네, 그쪽은 선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인공지능 참고도는 지금 흙이 이곳을 젖혀가고 백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이곳을 밀고요. 그리고 이곳을 밀고 있게 되면은 이것 교환을 해둡니다. 선수인가요? 선수는 아니지만 손해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 교환을 해도 다시 지키네요. 이것을 지키고 백이 이것을 오면은 자, 이런 식으로 흙이 상변 돌과 우변 쪽 돌을 같이 연결을 하고요. 이게 좌변 쪽 돌은 다시 타기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백이 나쁘진 않아 보여요. 네. 일단 백이 약한 말이 없이 좌변 쪽 흑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이 나쁜 모양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초반에 백이 좀 잘 풀렸다는 걸까요? 예, 초반에 지금 박수찬 선수가 가벼운 행마로 약간 주도권을 잡아오는 이후로는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형태, 기분 좋은 바둑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흙은 붙이는 행마를 선택했습니다. 저 그 자리도 너무 두고 싶었어요. 너무 두고 싶죠. 좌변 쪽 흙돌들 괜찮은 건가요? 네, 저는 사실 이 바둑을 생방송으로 봤었는데 사실 실전 진행에서
네, 실전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제가 수일기를 해보는데 어려웠어요. 네, 백이 어떻게 받아야 되나? 백이 정말 받기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전에 정말 좋은 수가 나옵니다. 어떤 수일까요? 빨리 만나봐야겠는데요. 자, 우선 흑도 좌변 쪽 안형을 취하는 대신 먼저 상변 쪽 공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수가 등장을 하죠? 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곳을 이어야 되나, 이곳을 네. 넘어가야 되나, 그 두 개만 한참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둘 다 어떻게 두어도 흑이 나쁜 그림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최철원 선수가 왜 갑자기 바둑이 나빠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수가 등장합니다. 어떤 수죠? 그냥 손을 돌렸네요. 네, 아예 손을 돌려버렸죠. 사실 손을 돌리는 건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에팅 선수는 지금 상변 쪽에 백돌에 지금 대마에 대한 압박을 이렇게 넣은 장면인데 최철원 선수는 오히려 손을 빼버렸습니다. 지금 네. 저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손을 빼서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자, 이 좌변의 내려 선수가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게 보는 사람은 쉬울 수 있는데 이게 실전 대국에서 이렇게 대마가 걸렸는데 손 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좌변 쪽에 아예 안형을 없애버렸고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 참고도는 지금 186으로 내려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로는 이 자리를 늘어두라고 하네요. 네. 그 자리도 좋아 보이네요. 네, 이 자리를 늘어두면 어차피 좌변 쪽 대마에는 쉽게 살 수는 있지 않고요. 그리고 상변에도 수가 안 난다. 이렇게 되면 백이 확실히 우세하다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전에는 이제 상변 쪽에 수를 내려 들어갔지만 흑이 지금 아까 전에 호구 쳤던 모양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쪽에 돌이 생겼기 때문에 상변 쪽도 백이 약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와서 받는 거는 끊었을 때 흑 백 한 점이 이상한 데가 있죠. 네. 그래서 손 빼는 발상은 굉장히 좋았으나 중앙 선택한 쪽으로 수순이 조금 수단이 좀 아쉬웠군요. 네, 중앙 쪽으로 늘어두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투는 누가 유리한 전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투는 그래도 일단 상변 쪽에서 큰 수가 나지 않는다면은 백도 충분히 둘 수 있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대로 한번 전투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최철원 선수와 미팅 선수의 힘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수순 이어드릴게요. (2019) KB국민은행 한중 바둑리그 챔피언스컵 1차전 4국입니다. 최철원 선수와 미팅 선수의 대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철원 선수가 미팅 선수가 상대로 정해졌을 때 한 인터뷰가 좀 재밌습니다. 네. 가장 강한 선수를 만나서 우도에 만족한다. 그리고 또 덧붙인 말이 위즈잉 선수를 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아마 그 인터뷰 한 이유는 일단은 좀 부담감 없이 싸우고 싶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내신 미팅 선수와 만나면 자신이 있다. 네, 이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철원 선수와 미팅 선수 모두 각 팀에서 주장을 맡고 있고 책임감이 막중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만나서 어느 한 선수가 이겨준다면 굉장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판은 지금 서로 주장급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이 한 판은 한 판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5판 중에서 5전 3선 승제이기 때문에 이 한 판에서 이긴 팀이 아무래도 3대2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좌변 내려선 데까지를 봤었는데 지금 수순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상변의 흙이 수를 좀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미에팅 선수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돕는데 감히 손을 빼 하는 네, 생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수를 내려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수를 내려간 수가 사실 좀 경솔했어요. 아, 지금 이쪽 형태는 이제 이것을 이어야 되고요. 백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패가 나는 형태인데 사실 최천원 선수가 지금 판을 다 두텁게 짜놔서 흙의 팩감이 한 개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흙은 아까 전에 이렇게 바로 수를 내려가는 것보다 이것을 젖혀서 조금 돌을 두텁게 만들어 놓은 편이 좋았던 것 같고요. 상변을 막아서 수를 내려 들어간 수로는 젖혀가는 수가요. 네. 지금 이렇게 바로 수를 내려가서는 아마 최찬원 선수가 또 정확하게 응징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자, 지금 모양은 흙은 패밖에 낼 수 없는 모양인 거죠? 네, 지금은 수상전으로는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패 형태밖에 안 보여지고요. 호구로 받았네요. 최찬원 좀 더 욕심을 내네요. 이렇게 되면 패감이 하나가 생겼는데요. 네. 그래도 패에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어디에 팩감이 숨어있을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선 패가 시작이 되었고요. 백이 호구로 받았기 때문에 흙은 단수 치는 패감이 생긴 거죠. 지금 단수 치는 팩감이 일단 바깥에 생겼습니다. 백도 무조건 이 패를 이겨야 되는 게 어중간한데 팩감을 썼다가 흙이 이곳을 잇게 되면요. 두 번 연타를 하게 되면은 우상기 백도 못 살아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백은 어떤 방법을 써서 이겨야 되는 패거든요. 세차란 선수가 호구를 쳤을 때 이 단수 치는 걸 몰랐을 리는 없고요. 분명히 다른 팩감이 있다라고 네,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백이 자체 패감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체 혹시 이렇게 있는 팩감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형태는 백이 이것을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네, 계속 이것을 활용을 하면서 결국 패를 굴복당하는 형태가 하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백이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걸 이었을 때 중앙 쪽을 두면서 팩감을 키워갈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진행이 있기 때문에 백도 물러설 것 같진 않고요. 어딘가에 팩감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패감이 그 자리요. 어떻게 보면 꽤 손해수라 네. 두기 쉽지는 않은 수인데 최찬원 선수는 패만 이기면 내가 유리하다. 이 형태 내가 유리한 형 바둑을 이끌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흑의 패감은 이제 안 보이거든요. 정말 한 패감이 없네요. 그나마 패감을 사용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 팩감이 뭐 이런데 두 점 잡는 것은 너무 작고요. 이런데 잡는 거 너무 작고 팩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넣는 팩감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좌변을 네. 잡는 패감이요. 네, 이것을 둬서 상변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이건 일단 집이 흙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역시 그 패감 사용하네요. 자, 다시 한번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요. 네,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자 그래프에서도 나오죠. 되게 우세한 바둑으로 보여집니다. 네,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네, 이 상태에서 백의 승률을 80%까지도 바라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백이 꽤 잘 처리되었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역시 흙이 상변 쪽 막아간 수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네, 이게
근데 사실 사람은 여기를 안 막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뒀는데 어떻게 감히 손을 뺍니까? 네. 이거 손을 빼니까 당연히 막아간 건데 실전의 선수의 수익기가 정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어가는 수가 가능해졌군요. 네, 지금 호구로 인해서 이어가는 수도 가능해졌고요. 그 수를 두기 위해 시천한 선수가 호구를 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 흑도 갑자기 집에도 좀 타격이 생겼겠어요. 네, 지금 집 균형은 어느 정도로 맞춰져 있을까요? 지금 한번 집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상단 쪽 모양은 지금 다 잡혀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20집 정도 난 형태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자상기 쪽 형태가 12집 정도. 한 좌변과 하변일 때 한 8집 정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40집 정도네요. 네, 마음 쪽도 났고요. 좌변 쪽 흙 모양과 좌하기 쪽까지 합쳐 8집 정도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우상기 쪽은 이제 흙이 막아갔죠. 네. 열다섯 집. 자, 우하기 쪽 20집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0집이 좀 더 강한 정도네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덤이 좀 부족한 형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흙이 조금 얇습니다. 아직 여기 5개 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돌과 상변 쪽 모양이 아직 완성 형태는 아니고요. 좌변 쪽 모양도 아직 좀 얇은 형태이기 때문에 당할 곳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백이 우변 쪽을 먼저 왔기 때문에 우변 쪽에서 백의 집이 조금씩 불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최철환 선수가 우세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곳을 들여다서 확실히 손을 뺀 발상 자체가 이 바둑을 이렇게 우세한 바둑으로 이끌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한국 팀도 그렇고 중국 팀도 그렇고 각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이잖아요. 네. 그만큼 강한 선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3대2 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3대2 승부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판이 네. 굉장히 팀 승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중앙 쪽을 나오면서 흑 5점이 더 엷어졌습니다. 네, 정말 단단하게 공격을 하고 있죠. 우변 쪽 백 처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우변 쪽에서 봐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것을 띄었는데요. 네, 역시 인공지능은 띈 수로는 자, 흙이 지금 띈 자리로요. 네. 이곳을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자리요. 네, 이곳을 가서 일단 백의 이 안형을 없애면서 다음 계속 참고도 보내드리면요. 나올 때 자연스럽게 중앙을 나오고요. 일단 우변 쪽에 흙집도 어느 정도 생기면서 백의 근거를 뺏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러고 중앙으로 나와라 이렇게 네. 참고들 그려주고 있고요. 유병용 해설위원이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이 진행이 실전 진행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실전 진행은 여기 최철원 선수가 또 좋은 수를 두어가지고요. 자, 지금 흑이 한 칸을 띈 장면인데요. 붙이는 수요. 네, 붙이는 수가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초급자분들이 보시면은 한 점을 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점을 줘도 이 호고 모양의 탄력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날일자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먼저 공격을 간다고 하더라도 돌에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백이 충분히 할만하거든요. 네.
붙이는 수가 되게 행마의 맥점이군요. 최철원 선수가 이 대국은 초반부터 해가지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대국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대국을 유병룡 해설위원이 직접 선정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대국은 네, 시작 전부터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네, 일단 중국리그 MVP 미팅 선수를 한국의 최철환, 나연, 변창일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잡을 수 있느냐 이것을 네. 포인트로 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일단 최철환 선수가 붙자 일단 전투형 기풍 두 기사 만나서 굉장히 재미있는 바둑이 될 거라 모두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철원 선수가 또 보기 좋게 멋지게 이겨줘가지고요. 그래서 이 바둑을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최철원 선수가 실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가 뭐 좌변의 내려 선수 네. 하나 정도 될까요? 네, 그 내려 선수도 방향은 조금 틀렸지만 어쨌든 상변 쪽에서 손 빼는 거에는 정답 아닙니까? 네. 그래서 최철원 선수가 사실 이 바둑은 굉장히 지금까지 잘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최철원 선수는 미이팅 선수와 붙고 싶다, 강한 상대와 붙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미이팅 선수는 중국에서는 커제, 한국에서는 박정환이 가장 어려운 상대다. 아, 네. 최철원 선수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아, 네, 이게 최철원 선수에게 좀 독을 품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대국을 준비하는데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최철원 선수가 평소 성격은 굉장히 좋지만 독하거든요. 그래서 독사라는 별명도 있죠. 네. 자, 올해 2018년 좀 부진했었는데요. 이 대국에서 승리하고 또 팀 승리로 이어진다면 정말 부진을 한 번에 씻어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모양은 좀 탄력적으로 보이네요. 네, 인공지능 그래프도 지금 덱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죠. 자, 여기서 흙이 받아줄 여유가 있을까요? 중앙 쪽 흙돌들도 얇아 보여서요. 네, 마음은 이것을 너무 때리고 싶은데요. 네. 이것은 너무 때리고 싶은 자리인데 일단 이것을 그냥 끊기만 해도 사실 끊고 먹기만 해도 중앙 쪽에 영향권이 100에게 들어와요. 네, 그래서 미팅 선수도 때리고 싶었지만 실전에 때리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두고 싶은 자리에 못 둔다 이런 게 이렇게 됐다는 게 이미 바둑은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 결국은 100이 차지하게 되네요. 네, 너무 좋은 자리죠. 이제는 흙이 더 이상 이게 이렇게 지금 판을 만들 곳이 하변 쪽 이곳을 나와 끊어가지고요. 하변 쪽 백마를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후의 승부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집으로는 확실하게 밀리는 거죠, 흙이? 네, 아까 전에 개가했을 때보다 지금 백이 이곳에 좀 집이 불었고요. 네, 흙은 집이 불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덤이 부담스러운 형국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좌하기 쪽에서 흙은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지금 미이팅 선수도 그쪽 나와서 끊는 자리를 보고 있는 것 같죠? 네, 흙이 그쪽을 끊어주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간다면 그것은 너무 쉽게 지는 길이기 때문에 미딘 선수가 또 끊는 거에서 안 끊는 적이 없거든요. 네. 당연히 끊어갈 것 같고요. 최철원 선수가 이 마지막 미팅 선수의 숙제를 잘 해결한다면은 이 바둑을 승리로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와서 끊었을 때 백이 어떻게 응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 좌변 백도 확실하게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응수를 잘 해야 할 텐데요. 네. 이게 나 끊었을 때 이제 하변 쪽 100마리 무섭다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실전은 이쪽으로 단수를 쳤는데요. 네.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고 넣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 수는 있어요. 이쪽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도 있고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당하다 보면 금세 또 바둑은 미세해지거나 또 역전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철한 선수도 독사라는 별명답게 물러서지 않고 더 강하게 두고 있죠. 자, 흑도 날일자로 간다면 103점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얼핏 보면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그때 최철한 선수가 숨겨둔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성동격수라고 했죠, 바둑에서. 지금 이것을 밀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자살수거든요. 네. 지금 흙에 막으면은 끊어도 흙을 두면은 자, 그냥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최철환 선수는 지금 하변 아래쪽 이쪽을 두어서 그쪽이 장문으로 잡히는군요. 네, 이 두 돌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투를 하는 것은 당장 나와 끊는 것은 네, 이수 두기 전에요. 네. 이때 백의 응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최철환 선수가 바로 결행하기 전에 이쪽에서 상대의 약한 곳에서 먼저 전단을 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백이 그 수를 두자 그래프도 백 쪽으로 좀 더 기울었고요. 네. 좀 결정적인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수로 인해 이제 미에팅 선수의 최후의 승부수가 무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그렇고 여기 상변 쪽에서 전투에서도 그렇고 좌변 쪽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미에팅 선수는 전투를 걸어가는데 최철원 선수가 약간은 아웃복스 느낌으로 네. 피하면서 맞받아치고 있어요. 네, 그 작전이 굉장히 주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들이 잘 보인다는 것 자체가 최철환 선수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고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흑은 이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흑도 일단은 최선으로 둔다고 하면은 네. 105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처럼 2점을 취하고 하변을 뚫리는 형태는 바둑을 이길 수 없거든요.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다 받아주고 네. 2점이 잡히는 형태요. 네, 이렇게 된 형태에서 이런 형태로 되면 바둑은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흑은 하변 쪽 103점을 잡고 작게 포기하더라도 일단은 좌변 쪽 대마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네, 진행시킬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흑의 최선의 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인공지능은 이곳을 나왔고요. 나오자 이곳을 나오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면 양쪽을 다 둘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은 오히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자, 지금 흑이 단수가 되어 있는 장면인 거죠? 네, 이렇게 됐고요. 잡았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전체가 죽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네요. 수순이 굉장히 길었는데 외길 수순인가요? 지금 보면은 그냥 백이 돌리고 2점 쪽으로 다시 나오는 형태는 어떤가요? 돌리고요. 흑이 나왔을 때 네, 네. 사실 아까 전에 이수가 사실 이수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나오면은
최철환 선수는 이렇게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진행도 충분하거든요. 네. 이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진행시켜도 백이 충분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팅 선수 우선 받아두었습니다. 미이팅 선수도 해돌이를 당하고 하변 쪽까지 나오면 집이 부족하다고 보고 최대한 버텨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최철원 선수 먼저 단수 치는 교환을 하네요. 네, 이거는 이제 흑이 아예 반발을 못 하게끔. 네. 이 5점을 내가 무조건 먹겠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번 더 몰아놓고 단수를 치겠다는 거군요. 네. 흑은 5점을 이제 와서는 버릴 수밖에 없게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래쪽에 104점도 잡혔잖아요. 네, 100누점까지 흑이 100이 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좌변 쪽 돌과 연관시켜서 네, 중앙 쪽으로 득을 보고 하면서 이제 이 103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103점. 이 103점만 살려 나간다면은 집으로 100이 할만하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철원 선수 그냥 5점 잡지 않고 단수로 한 번 더 몰아가네요. 네, 이게 최철환 선수가 독서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이죠. 네, 쉽게 먹어도 좋을 수도 있지만 절대 쉽게 두지 않습니다. 본인의 수익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맞다 생각할 때는 또 확실하게 두거든요. 지금 중앙 쪽과 뭔가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네, 계속해서 하변 쪽 흑돌과 하변 쪽 흑돌과 좌변 흑돌을 연결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타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다 잡으러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저도 사실 실전에 볼 때 잡은 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만 다 잡았다. 이거는 멋있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미에딘 선수도 이렇게 쉽게 죽이진 않더라고요. 괜히 중국 MVP 선수인 것만큼 네, 잘 타개냈습니다. 자, 우선 백이 연결을 한다면 흑이 끊어가는 자리는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일단 그냥 먹는 이것은 너무 쉽게 죽고요. 이것은 너무 쉽게 죽었고요. 그리고 이곳으로 끊어가는 것도 네. 네, 지금 이곳을 단수치고 이것을 잇게 되면요. 이곳이 단수가 원래는 득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변 쪽 흑돌이 아직 걸려 있어요. 네, 잡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백이 하변 쪽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수순으로 가면 흑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미팅 선수 어떤 수를 준비했을까요? 네, 미팅 선수 찝는 그쪽은, 수요. 네, 먼저 찝어가는 수가 좋았고요. 지금은 백이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네요. 네. 지금 이쪽이나 이쪽을 끊어가는 것은 백이 이었을 때 이쪽 돌과 연관이 돼가지고 여기 백돌이 한 점이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진행은 흑이 안 되는 형태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반대쪽을 끊어가야겠네요. 시점처럼 이쪽을 끊어서 이을 때 끊어가는 것이 네, 흑 대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백이 수를 늘린다거나 해서 수상전 형태로 몰아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싸움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 형태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수가 한 번에 딱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돼서 계속 막아간다고 했을 때, 일단 이쪽은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5수고요. 네. 백은 그럼 5수를 선수로 만들고 먼저 줄여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요. 이 형태는 지금 5수에 흑이 먼저 줄여가거든요. 네. 네. 수 늘리는 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다는 것은 또 한 번의 타협이 네, 이루어진 어느 거네요. 정도의 타협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진행은 백도 분량이 전혀 없는 게요. 일단 좌변 쪽 5점을 10집짜리를 선수로 먹은 게 일단 기분이 좋고요. 네. 네, 그리고 하변 쪽 4점은 잡혔지만
아직 활용 수단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철원 선수가 지금 네, 실전처럼 호구를 친 것처럼 저도 불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바둑이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쉽게 한쪽으로 기울진 않네요. 이게 정상급 기사들이 지금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거 끝나겠지 싶었는데 보고 있으면 다시 타협이 돼서 반지승부하고 네. 있고 네, 이런 바둑이 상당히 많이 연출되죠. 자, 지금도 대국이 좀 더 길어진 것은 맞지만 백이 유리한 것은 분명한 거죠. 네, 지금 직계산을 얼추 해보면은 여기 12 상변에 한 16, 7집, 8집 정도 나 있고요. 네. 여기는 12집, 17집, 네. 한 8집, 그리고 여기 하변까지 해서 하변도 한 3집 정도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은 여기가 지금 다 넘어간다고 봤을 때 상변 중앙까지 한 네. 48집 정도 날 것 같고요. 한 총 55집? 55집 정도 나지 않을까? 네, 싶네요. 100이 몇 집이었죠? 백이 다 합치면 한 55집 비슷하게 났는데요. 네, 그러면 약간 좀 덤이 좀 부담스럽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지금 중앙 쪽 처리를 백이 이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네, 3점으로 죽였지만 이 중앙에 빵따림이 두텁다. 그리고 어차피 흙은 나중에 이것은 다 가일수를 해야 된다. 두 수를 다 놓고 따내야 된다. 네. 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그래프가 초반부터 했을 때 흙한테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게요. 지금 상변 쪽 전체에 살짝 조금씩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이후로는 백이 계속 우세를 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세철원 선수가 지금 잘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것까지 막아가서는 이제 확실히 집이 네, 백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지금 미세하지도 않은 건가요? 지금 큰 차이는 아닙니다. 지금 뭐 반면으로 한 3, 4집? 그래서 집 차이로 따지면 뭐 2집 반? 뭐 많이 나야 3집 반 이 정도 차이일 텐데 이 정상급 기사들에게 그 정도 차이는 네, 정말 역전하기 쉽지 않은 네. 차이거든요. 지금 입구자를 가니까 백이 받아주지 않고 또 끝내기를 하네요. 여기서 이제 최철원 선수가 지금 이것을 끝내기를 했고요. 그냥 막아서 받아주는 것과 우아기 쪽 끝내기는 어느 쪽이 더 큰 건가요? 네, 일단 우아기 쪽 끝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로 흙이 젖혔다고 비교했을 때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면 백이 한 집이 나는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한 집이 났는데 지금은 백이 빠지면서 흙이 막더라도 2집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젖혀 이은 형태랑 비교했을 때 지금 이 형태는 이렇게 되는 형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흙이 세 지금 집의 3집이 차이네요.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게 선수로 5집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백이 뒀을 때 선수로 5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끝내기 하는 것이 흙한테 이렇게 선수로 당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흙도 받아주기 전에 먼저 선수 끝내기를 하겠네요. 네, 그런데 사실 자변쪽만 막아놨어도 사실 그랬으면은 백이 쉽게 이길 것 같긴 했거든요. 네. 네. 조금 더 복잡해진 감이 있나요? 네, 최철환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원래 이렇게까지 당하는 형태거든요. 네. 이렇게 당한다고 봐야 되는데 최철환 선수 이렇게 안 당한다 자기가. 아, 네, 자기는 이렇게 당하지 않고 그러면 저쪽할 때 버티겠다는 이슬을 뜻인가요? 버티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유리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할 이유는 굳이 없거든요. 네. 하지만 최철환 선수는 자기 슬기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기 팩강 계산을 해서 확실히 이 팩은 내가 이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읽기 속에서 이렇게 둔다는 건 정말 말이 쉽지 어렵거든요. 백 전체가 걸릴 수도 있는 팬데요. 네, 그렇죠. 독사라는 별명이 생긴 가장 큰 이유 같아요. 바둑이 유리해도 물러서질 않거든요. 네, 끝까지 상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바둑이 이겨 있어도 마지막 반패까지 절대 양보 안 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자, 오늘 대국 상변 쪽에서 싸움이 한번 일어났었고요. 또 좌변 쪽, 또 하변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싸움까지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네, 전체 전부 다 타협은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최철환 선수가 그렇게 기분 나빴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었고요. 네, 현재까지 계속 잘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리팅 선수도 바둑이 불리하니까 계속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메이팅 선수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이 바둑을 보면서 이 선수가 왜 MVP 선수인가를 느꼈는데요. 불리할 때 계속 가장 상대가 까다로운 수로 계속 버텨옵니다. 네, 네. 그래서 최철원 선수가 이번엔 잘 방어해내서 이제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게 다른 일반 기사들이었으면 아마 이미 당했을 거예요. 네, 계속해서 흔들어 오거든요. 네, 그래서 흔들기 실력이 정말 놀랍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끝내기는 어디가 될까요? 네, 이제 아마 하변 쪽을 지키면은 이 바둑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하변 쪽과 상변 또 흙 한 점 잡는 아. 자리도 남아 있어요. 네, 이 자리도 굉장히 크죠. 이 자리도 굉장히 집으로 큽니다. 한 8집 정도 끝내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지금 바둑이 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변 쪽을 잇고 뒤쪽을 막아가면서 어떻게 정리하는 편이 좀 더 바둑을 확실하게 이기는 그런 길로 보여집니다. 네, 그 자리 차지하네요. 백돌들이 연결되면서 좀 깔끔한 느낌이 드네요. 네, 이제는 백이 얇은 말이 없어서 더 이상 역전할 곳이 보이지 않죠. 네, 막아가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후 수순이 좀 더 길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승부 여기서 마무리되었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국 최철환 선수의 100불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대국 어떻게 보면 최철원 선수의 완승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초반부터 최철원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초반부터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올 때 약간 아웃복서 느낌으로 이렇게 전투를 회피하면서도 계속 강력하게 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저희가 포인트로 짚은 38수, 86수, 148수 모두 어떻게 보면 성동격서거든요. 네. 상대방이 전투를 걸어올 때 맞받아치지 않고 이렇게 멀리서 이게 전쟁을 이렇게 약간 회피했는데 그 작전이 정확히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국 리플레이 오늘은 최철원 선수와 미팅 선수의 대결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